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디자인TV 마음디자이너 한말거체입니다. 부부 셀프힐링 홈스쿨링 영상을 함께 합니다. 부부의 소통, 부모, 자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그릇된 소통 방식에서 오지요. 한 개인의 소통 방식은 그 사람의 존재감 혹은 자존감의 크기에서 오는데, 스스로의 존재감 혹은 자존감이 낮으면 그가 하는 소통은 자신의 낮은 자존감, 그의 내면에 있는 열등한 자아를 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하는 소통을 한번 돌아보고 그 소통을 재정의하고 그 재정의를 반복해서 익히면 소통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릇된 소통 방식의 재정의, 그릇된 소통의 재정의를 한번 해봄으로써 우리가 올바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루에 한 번씩 100일간 반복해서 들으시면 부부간,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이 놀랍게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난과 탓입니다. 비난은 내 욕구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우는 투사 현상입니다. 이때는 내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하면 비난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당신이 아니면 너가 무엇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비난하지 않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재정입니다. 소통을 하면서 방어 반격을 합니다. 근데 이 방어 반격은요, 상대의 말이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느낄 때 작동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이렇게 재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위협을 느껴서 방어를 하게 돼요. 다른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재정의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또 어떤 부모는 옛날 이야기를 계속 꺼냅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자신의 말이 공감이 안 됐을 때나 자신의 피해나 자기의 말의 정당성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소통이잖아요. 이런 소통은 배우자의 방어 기제와 합리화를 또 불러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나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자꾸 지난 생각이나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도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간에 소통할 때 회피하고 눈을 보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재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회피는, 눈을 피하고 있는 것은 자신 안의 심리적인 공간에 거기가 안전하다고 뒤로 쭉 물러나 있는 이런 회피, 방어 전략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 당신의 말을 주의 깊게 듣겠어. 그러니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말하는 배우자의 눈을 한번 보셔요. 배우자의 눈을 보지 않으면 단절감, 거절을 느낍니다. 그리고요, 배우자가 느낀 그 거절감은 나를 밀어내는 혐오 기제가 생기게 합니다. 나의 회피는 그가 나를 회피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피해서 만든 안전과 함께 공감하는 안전에 차이가 있는 거죠. 어느 안전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까? 피하는 안전인가요? 함께 공감하는 안전인가요? 이 사실을 알면 회피를 통해서 안전을 담보하지 말고요, 상대의 눈을 보고 공감하는 안전을 취하십시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끝없이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소통을 합니다. 소통이 불통이 된 굉장히 많은 부부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끝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렇게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소통은 자기의 자존감을 보상하려는 마음 때문이에요. 네, 근데요, 내가 먼저 자존감을 보상하려 하면 저 사람은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둘 다 자존감이 가득 찬 이런 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기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느껴? 하고 먼저 상대의 자존감을 보상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도 자기 생각은 그래? 하고 당신의 자존감을 보상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자존감을 보상하는 올바른 길이죠.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말이나 행동 이런 데서 계속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고쳐주려 하고 해결하려 하는 거죠. 이거는 어디서 온 걸까요? 많은 경우 배우자가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태도를 하면 그가 힘들 거야. 그러니 그를 힘들지 않도록 고쳐줘야 되겠어. 이런 욕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힘든 것을 고쳐주려고 하잖아요. 그 방식으로는 배우자의 힘든 것을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도와주려는 욕구를 멈추고 당신은 그래? 하고 배우자를 공감해 보십시오. 그게 진정으로 그가 힘든 길을 돕는 겁니다.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자신 안에서 한 번씩 재정리를 해보면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알면 소통 방식의 변화가 오죠. 말투에 짜증이 있거나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심리적인 영역에 무의식적으로 혼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무뚝뚝한 말투와 표정을 재정해 보십시오.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재정의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족은 함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짜증과 표정이 무거운 곳, 자신 안에 혼자 숨어 있는 곳에서 가족의 삶이 함께하는 자리인 지금 여기에 마음을 열고 가족과 함께 있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부드러운 말투와 표정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소통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의 말이나 자녀의 말에서 자꾸 숨은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재정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말에서 숨은 의미를 찾는 것은 배우자의 말의 진의를 자신의 방식으로 왜곡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의미 찾기는 배우자나 자녀는 S1으로 말을 했는데요. 자신은 그 S1을 자신의 방식인 S2, S3로 오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의 말을 왜곡하지 않으려면 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너는 S1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당신은 S1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그의 말을 반복해 보십시오. 그런 왜곡된 숨은 의미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부모 자녀 간에 서로 감정적인 공격을 하고 냉대하고 비꼬고 약간의 비아냥을 대거나 혹은 농담을 가장해서 배우자 자녀를 이렇게 자존감을 살짝 상처를 줍니다. 유머를 섞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왕 유머와 사용해서 소통을 하려면 배우자를 낮추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보상하지 말고요. 배우자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유머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나와 배우자 모두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죠. 배우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의 말을 자르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근데요, 배우자도 지금 그가 하고 싶은 말, 그의 욕구를 실현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두 사람 모두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배우자나 자녀의 말을 자신의 틀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찾는 것은 자신만의 판단을 제1의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여기서 판단, 옳고 그름, 조언, 잔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각자의 고유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고유한 틀을 인정해야 그들도 나의 틀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조화로운 소통을 하려면 배우자의 말이나 태도나 행동을 판단하고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재정의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재정의하는 것 이외에 자기 의견을 말할 때 나는 뭐뭐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고 자기의 감정을 말할 때 나는 뭐뭐라고 느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재정의를 통한 의사소통 연습은 전 영상에서 제가 반복한 의사소통의 미러링, 반영 경청이죠. 미러링 하는 것, 풀어서 반복하는 것. 그래서 반복하면서 이 영상을 100일 동안 꾸준히 시청해 보십시오. 가정과 직장에서 소통이 달라집니다. 즉시 실천하십시오. 머뭇거리면 우리의 두뇌는 우리가 평소에 쓰던 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소통을 하려는 의지와 결심을 방해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두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거나 미루거나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소통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현대 신경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두뇌는 이런 새로운 소통을 익히기를 어색해하거나 그 가치를 얕보거나 대충 무시하거나 우스갯소리로 건너뛰려는 방어기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방어기제를 이기고 새로운 소통을 익히는 기회를 만드십시오. 조화로운 소통은 공부나 학습으로 달성되지 않습니다. 소통은 삶의 실천이거든요. 100일간의 반복 청취로 소통의 기적을 체험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